자, 65쪽에 그 박스 밑에 그 방가로 3번이 조성토지의 가격평가입니다. 지금 환지 방식에서 가격평가할 때죠. 시행자가 평가합니다. 시행자 혼자. 시행자는 영의정하는 공인평가기한, 영의정하는 공인평가기한은 감정평가업자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요 감정평가업자라고 평가하게 한 후, 즉 감정평가를 한 후에 토지평가협의 심의를 거쳐 시행자가 결정하는 게 구조입니다. 환지의 인가, 요것만 시장의수 구청장의 인가권자라고 했죠? 다른 건 다 구역지정권자. 요것만 시장의수 구청장이 인가권자. 그래서 특이한 거. 그래서 시행자가 수립했으면 자치도지사 시장의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를 전제로 해서 당연히 행정청이 직접 시행했으면 자기가 제일 아랫사람은 이거 안 받겠죠. 자, 이제 예정 지정이 나옵니다. 우리 예정지. 자, 여기 공사기간의 장기간일 때 소유자가 공사기간 동안에 사용수익 못하는데 공사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그러면은 시행자의 사용수익이 너무 금지되는 게 길어지다 보니까 소유자의 상수익이, 그래서 소유자가 피해볼 것이다. 그래서 소유자가 받을 환지를 그대로 예정지로 지정해서 예정지에 가서 임시로 사용수익을 하라. 이게 예정지의 기본 효과이기 때문에 양가로 일본 오시면 임의적 처분이에요. 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는 것이지 꼭 지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지정할 수 있고 확인적 처분이라고 해서 환지계획에 따라 그대로 예정지를 지정해 주는 것이지 별도의 예정지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지정하게 되면 그 아래 예정지를 지정하게 되면 지정하고서 일정한 사항을 지정받은 자에게 통지합니다. 통지하는 내용은 예정지의 위치, 면적, 효력 발생 시기들을 알려주게 되고 그럼 이제 예정에서 쓰게 되는데 예정지의 효과, 요걸 제가 주로 그림으로 표현했던 게 요거죠. 그림으로 표현했던 게 환지계획에 따라 그대로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환지계획상 종전의 토지가 여기고 종전의 땅에 대해서 요 땅을 환지로 주기로 했다라면은 현재 이걸 A가 소유하고 있다 칩시다. 소유권은 지금 여기 있어요. 아직 이자가 받을 환지에 대한 소유권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아직 취득을 못했습니다. 여기 이자가 여기에 대한 환지에 대한 소유권은 나중에 언제 취득을 하나요? 나중에 공사 끝나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대한 취득하잖아. 지금 공사 중간일 때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소유권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이자가 받을 환지를 그대로 예정지로 지정하게 되면 예정지에 와서 지정하는 순간에 여기가 환지 예정지가 돼요. 예정지를 임시로 소유권 없이 사용수익을 하라. 이게 예정지의 기본 효과라고 해서 임시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는 거예요? 예정지 지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쓰기 시작해서 여기에 대한 소유권 취득하기 직전까지 최대한 환지 처분 공고 1까지지. 다음 날이면 소유권 취득하니까 환지 처분 공고 1까지. 중간에 중무검사 아닙니다. 환지 처분 공고 1까지 쓰게 돼 있어요. 요거를 다시 이론을 재구성해보면 소유권은 여기 있고 소유권 속에는 원래 사용권이 있고 수익권이 있고 처분권이 있는데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서 여기에 존재하던 사용수익권이 예정지 지정으로 인해서 이쪽으로 넘어갔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걸 갖고 표현할 때 종전의 토지 소유자는 종전의 땅을 사용수익할 수 없다. 가버렸잖아. 없는 걸 어떻게 했습니까? 종전의 땅을 처분할 수는 있다. 처분권은 남아있잖아. 만약에 이걸 묻게 되면 예정지라면 사용수익할 수 있지만 처분은 못한다. 남의 땅을 어떻게 처분합니까? 처분권 오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B의 수인 의무 그러잖아. 받을 수자 참을 인자 참고 있어야 된다. 참아야 된다. 뭘 참느냐? 자기 땅이지만 이 땅을 사용수익 못해요. 이자가 사용수익을 해야 되니까 이자의 사용수익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또 채비지가 예정지로 지정이 되면 채비지는 시행자가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시행자가 당연히 사용수익 하는 거 가능합니다. 사용수익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한데 처분도 할 수 있다. 둘의 차이. 처분을 할 수 있어야지. 소유권은 나중에 역시 시행자가 채비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대해 취득하지만 소유권 없이도 처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비용이라니까, 비용. 만약에 현금 가지고 있으면은 그 현금을 사업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되죠? 현금 내지가 가지고 있는 게 채비지예요. 그럼 채비지를 소유권 없이도 처분할 수 있어야 그 돈 갖고 사업을 잘할 수 있지. 그래서 사업비용에 충당하라고 처분하시는 권을 특별히 준 겁니다. 아무나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이게 기본 효과고, 여기다가 우리 앞에서 했던 걸 덧붙여도 마찬가지로 환지법에서 나왔던 얘기, 예를 들어서 여기 임차권이 있다. 임차권이 있으면 임차권은 여기다 행사해야 돼. 왜? 사용수익권에 속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임차권 등이 있으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임차권을 행사할 부분을 아울러 지정을 해줍니다. 어쨌든 여기 와서 임차권 행사하게 돼 있으니까 임차권 행사할 땅이 바뀌죠? 수익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경우에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권리 조정이 필요하죠. 권리 조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임대료 증감 청구, 임대료 증감 청구를 허용을 한다. 이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임대료 증감 청구권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여기 와서 행사해보니까 임차권을 목적을 달성하기가 불가능하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면 감액 갖고 문제 해결이 안 되죠. 불가능하니까 아예 권리를 장래에서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줘야 할 수 있는 포기, 계약, 해지권. 그러니까 두 가지 권리를 인정합니다. 보통은 증감 청구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권리 포기, 계약, 해지로. 선생님, 권리 포기, 계약, 해지가 된다라면 이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권리만 없어지고 하는 건데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되지. 그래서 권리 포기, 계약, 해지에는 손실보상이 따릅니다. 손실보상은 누구에게 청구하면 돼요? 이 사업의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으로 생긴 일이라 그 대신 시행자가 보상을 해줬다면 소유자에게 구상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둘 다 형성권이라 제척기간 적용을 받잖아요. 둘 다 여기라면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둘 다 행사라 똑같습니다. 이게 나중에 환지 처분에도 마찬가지예요. 환지로 임차권 가니까 이쪽에 있던 임대료 증감 청구 얘기를 여기서 똑같이 쓰는 거예요. 똑같이 쓰는 겁니다. 예정지 효과로서 다 봤고요. 그러면 자, 3번의 동그라미 1번 사연수익권 2절 하는 걸 보시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소유자 및 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 소유자 등은 예정지 등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잖아. 공고 다음 날이 아니고 환지처분 공고가 있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분이 뭐 임차권 행사할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서 그 부분이거든요. 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이렇게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런 표현을 해석을 하면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는 있지만 처분은 못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입니다. 종전의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없다. 처분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B의 수위는 뭐 아닙니까? 동그라미 2번에 예정제 종전 소유자 등은, 예정제 종전 소유자 등은 위 기간 내에 해당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으며 예정지를 지정받은 권리 행사를 방해할 수도 없다. 수위는. 자, 3번은 시행자는 비용 충당으로서 채비지를 사용 수익 처분할 수도 있다. 처분까지도 가능하다. 네. 그리고 권리 조정 얘기 있잖아요. 환지 처분에 나왔던 두 가지 얘기. A번의 임대료 증감 청구부터 보시면, 종전의 사용료 등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장래되어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여 그 의무를 면할. 원래 증감 청구권이 있게 되면 상대방은 증감 청구에 따라야만 되는데, 그거 면하려면 아예 권리 포기, 계약, 해지를 통해서 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척기간 효력 발생부터 60일이죠. 그건 아래랑 똑같아. B번이 권리 포기 등 해서 지역권이나 임차권을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목적성이 불가능하다면 당사자는 해당 권리를 포기하거나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손실보상 청구가 뒤따라 나옵니다. 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고, 손실을 보상한 시행자는 소유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역시 60일 내 행사라 똑같고, 준공검사 등 안 썼지만 제가 쓰고는 중공검사 공사하려고 공고. 1번은 중공검사하고 공사하려고 공고, 2번은 공사하려고 공고. 시행자가 누구냐 하는 얘기죠. 뭐 양그래브처럼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라면
보통의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공사를 끝냈다. 다 끝내고 나서는 개발법이니까 지정권자에게 중공검사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중공검사는 공사 다 끝내고 지정권자에게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지정권자가 중공검사를 하고 지정권자는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되면 전체 공사가 끝났다. 공사완료 공고를 합니다. 이게 지정권자의 중공검사와 공사완료 공고 얘기예요. 그러나 그 아래처럼 지정권자가 직접 시행을 했다라면 자기가 자기 중공검사 안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중공검사는 없고 그냥 공사완료 공고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고요. 방가로 3, 4번 얘기도 여기에 대한 예외인데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는 예외예요. 이런 원리 비슷합니다. 3번은 완료된 부분이라고 해서 원래는 전체가 끝나고 받는 건데 완료된 부분 전체가 안 끝나도 완료된 부분만 따로 받을 수는 있는 예외예요. 시행자는 토지와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해서 필요한 경우 토지와 사업에 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서 중공검사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분에 대해서. 양가로 4번 중공검사 전이나 공사완료 공고 전에는 지정권자가 했을 때는 중공검사 없으니까 그때는 공사완료 공고 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중공검사나 공사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게 원칙이죠. 당연하죠. 아니 중공검사도 통과 안 했는데 공사완료 공고도 있기 전인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중공검사 통과하고 공사완료 공고 이후에 쓰는 게 원칙이죠. 그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근데 그 전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한 얘기인데 괄호 속에 채비지는 제외 이렇게 돼 있죠? 채비지를 제외한다는 것은 채비지는 중공검사나 공사완료 공고 전이라 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지. 그러면 아니 채비지는 글쎄 비용이라니까. 비용 그 전에도 쓸 수 있어야지 사업을 하죠. 쓸 수 없으면 어느 돈 갖고 사업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예외가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응? 중공검사 이외만 써라 그러면은 아이고 그럼 뭐 중공검사가 될 수가 있나. 어느 돈으로 사업을 할 건데. 채비지는 항상 쓸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만 이때도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원래 중공검사 전에는 사용 못하는데 사용하고 싶으면 예외적으로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 쓴다는 얘기예요. 사용허가를 받으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중공검사 받은 이후에는 그냥 쓰면 되고 중공검사 전에는 원래 못 쓰는데 쓰려면 별도로 사용허가를 따로 받아야 쓴다는 얘기지. 근데 채비지는 그런 것도 필요 없잖아. 환지처분. 자, 우리 환지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라 환지를 주고 환지교부 그 과부족에 대해서 청금청산. 그래서 환지교부와 청산으로 구성되는 게 환지처분인데요. 환지처분 법규적으로 하기 전에 양가로 본 환지처분 절차를 보시면은 제가 환지처분 시기는 중공검사 공사완료 공고 있는 때로부터 60일 내에 한다. 너무 오래 끌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미리 했는데 그 전의 절차까지도 한번 완성을 해보면요. 자, 우리 공사가 끝나야 중공검사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공사가 끝났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완성된 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1번 처음에 나오는 게 시행자의 공사완료 공고가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지정권자가 하는 공사완료 공고를 좀 전에 배우신 건데 이거는 시행자가 하는 공사완료 공고로서 다른 얘기예요. 시행자가 주관적으로 공사를 끝냈다면 내가 공사 끝냈어요 라고 공사완료 공고하는 게 시행자의 공사완료 공고예요. 그리고 나서 공고를 하면서 공람을 시킵니다. 필요한 사료를 공람을 시켜요. 이 공람 기간 동안에 이해관계자는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 의견서 제출에 대해서 조치를 했을 때 객관적으로 이제 완성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지정권자에게 이제 중공검사 신청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배웠던 그 절차 그대로고. 그러니까 시행자가 이걸 뭐 한 번 정도 이 순서를 낸 적은 있는데 시기는 뭐 한두 번 냈었고 시행자가 자기가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스스로 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자료를 공람해서 의견을 다 듣고 의견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줘야 객관적으로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공검사를 신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정권자가 아까 배웠듯이 중공사를 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할 겁니다. 그럼 이때로부터 환지 처분은 언제까지 하느냐? 60일 내 하라. 그래서 그 다음 순서가 지정권자의 중공사 받은 때로부터 60일 내에 괄호 속 얘기는 시행자가 직접 지정권자가 시행을 했다라면은 중공사일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때만 공사완료 공고일로부터 계산을 하되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게 되어 있어요. 60일 내에 환지 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환지 처분 시기죠. 이 순서. 그리고 이렇게 환지 처분을 했을 때, 이렇게 환지 처분을 했을 때, 이제 환지 처분 효과가 나옵니다. 환지 처분 효과. 이것도 맨날 제가 그림으로 그렸던 거, 그림 그렸던 거, 여기다 또 그려볼까요, 이번엔? 환지객에 따라 환지 처분하니까, 역시, 자, 우리 종전의 땅에 있을 때, 종전의 땅에서 이 토지를 환지로 주기로 했다 그러면은 대부분 여기 존재하는 권리가 대부분 이쪽으로 이전한다. 대부분 이전하지만 예외적으로 종전의 땅에 계속 존속하는 거 두 가지 따로 예외 기억하시고, 존속하다가 소멸하는 거 따로 두 가지 따로 기억하시고, 요 둘 외에는 대부분은 다 이전한다. 이전하는 시기는 법률 규정에 따른 취득으로서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 규정, 이 개발사와 관련 사람은 다 이때 취득한다고 보시면 돼. 다 이때. 예를 들어 환지는 공고 다음날 종전의 취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둘을 동일시하겠다는 거 이때가 되면 그 얘기는 여기에 존재하는 권리가 얘 빼놓고는 대부분 다 이쪽으로 임차권으로서 다 이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전한 시기는 이때죠. 여기는 환지만 그려놨지만 입체 환지, 건축의 일부와 대지 지분 역시 이때 취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저당권 이때 다 이쪽으로 넘어옵니다. 보류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가 이때 취득을 해요. 채비지는 시행자가 이때 취득을 해요. 다 사업에 관련된 사람 아닙니까? 다 이때요. 그런데 유일한 여기에 대한 예외라고 하면은 관련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취득할 때지. 등기를 마쳐야 취득한다. 이때 유일한 예외 등기 시에 취득한다. 이것은 관련된 사람이 아닌 자가 취득할 때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 아닙니까? 매입한 자, 매입, 매매로 인한 취득. 아까 예정지가 진행되면 채비지를 시행자가 팔 수 있다. 그때 시행자로부터 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 사람. 매입이니까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마쳐 취득한다. 이거는 관련된 사람이 아니잖아, 유일하게. 그러니까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한다면 공고 다음날 취득을 합니다. 시행자가 먼저 이때 취득을 한 상태에서 먼저 샀던 사람에게 등기를 해주면 이자는 그때 등기를 마칠 때 취득한다는 것이. 이거만 예외고, 우리 종전투에 전속하는 거, 남아있는 거. 전속하는 처분. 종전의 토지 행해진 여러 가지 처분 중에서 왜 남아있느냐? 성격상 전속하니까. 전속하는 처분이라 이 땅을 위해서만 존재하지 넘어갈 게 아니다. 왜? 전속하니까. 또 지역권은 성격상. 지역권은 항상 요역지만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고, 요역지가 종전의 땅이다 그러면 이 땅을 위해서만 계속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 소유자가 대신받을 이 땅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니고 성격상 두 땅. 소멸하는 거 두 가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땅에 존재하는 권리, 환지를 부지정한 땅에 존재하는 걸로. 이 땅에서 환지가 정해져 환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환지로 넘어갈 데가 없으니까 소멸해야지. 또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 그냥 지역권은 남아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졌는데 왜 남아있습니까? 소멸해야지. 이 말이 붙었을 때는. 소멸하는 시기는 여기서 따온 얘기죠. 넘어간다는 얘기는, 이때 넘어간다는 얘기는 종전의 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까지 존재하다가 다음날 되면서 넘어간다는 얘기니까 넘어가지 않고 소멸하는 것은 마지막 존재할 때, 끝날 때이죠. 뭐.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오늘 24시가 끝난다, 24시가 되는 때까지 존재하다가 소멸합니다. 넘어가는 게 다음날이니까 다음날 아니죠. 환지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넘어가기 직전에 소멸한다. 이렇게 했던 거. 아까 여기도 임차권이 이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 아니잖아. 넘어가기 때문에 임대료 증감초과 권리 포기 계약이지 여기에 쓰는 걸 이제 저쪽에서 끌어다 썼던 것이고 60일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환지 처분 공고일로부터 60일 계산될 뿐이겠죠.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환지 교부부터 보시면 요거를 제가 그림으로 설명했던 거잖아요. 환지로 권리 이전하는 거. 환지에서 정해진 환지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총전입세로 본다. 둘을 동일시하는 시기. B번은 입체환지죠. 입체환지에 따른 권리 취득 역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에 건축의 일부와 대지 지분을 취득한다. 저당권 역시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건축의 일부 입체환지로 오겠죠. 저당권도 사실 입체환지 건물 완전히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저당권 정도가 오는 것이지 용의권 같은 건 안 오죠. 이쪽으로 성격이 달라서. C번에 채비지를 시행자가 취득하는 것이냐 잘 보세요. 보류주는 환지에서 정한자가 취득합니다. 이럴 때는 다 관련된 사람이 환지 처분하고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예정지 지정으로 해서 이미 처분된 채비지는 그 채비지를 매입한 자가 취득할 때잖아. 매입이니까 등기를 마친 때 취득하는 법률 규제, 법률 행위에 따른 취득 아닙니까?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종전투에 천속하는 거, 권리 환지로 이전하지 않고 종전투에 남아있는 거 두 가지. 종전투에 천속하는 행정상 재판사 처분. 행정상 재판사 처분 중에서 천속하니까 또 하나가 지역권이고요. 지역권. 동그라미 3번에 이전하지 않고 소멸하는 거. 소멸하는 시기는 똑같죠. 환지 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지 다음 날이 아니지. 마지막까지 존재하다가 소멸한다. 두 가지.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투지에 존재하던 권리와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이요. 두 가지만. 자, 이제 청산금 봅시다. 청산금 징수는 시행자가 징수해 오는 것은 부당이득금 반환 받아오는 원리고 청산금을 교부하는 것은 손실보상을 지는 성격 간단해 보시고 B번의 결정과 확정시기 구별하시는. 청산금은 환지 처분 시에 결정을 합니다. 필지별로 얼마 결정을 해요. 환지 처분 시에 결정을 하지 환지 내용은 아닌데 항상 예외는 있어요. 환지를 부지정한 땅이라면 미리 청산할 수 있으니까 그건 항상 예외가 되는 겁니다. 환지 처분 기다릴 필요 없이 미리 청산하잖아. 그래서 다만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토지 등에는 청산금을 교부하는 때 직접 청산금을 그때 바로 결정해서 줄 수 있죠. 환지 처분 기다릴 필요 없어요. 확정 시기는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확정이 된다. 확실히 정해진 게 확정이죠. 확정이 돼야지만 이제 청산금 징수 여부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 시에 결정을 하지만 확정 시기는 약간 며칠 차이가 나요. 소유권 넘어가는 시랑 일치합니다.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 어떤 결정도 소유권을 환지에 대한 소유권 넘겨줬을 때 과부족을 청산하는 것이라 소유권이 넘어가기 직전이라면 전에는 확정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미리 청산하면 안 되지. 그래서 소유권 넘어가는 시기랑 일치합니다. 확정 시기는. 확정이 돼야 이제 징수유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래 징수유보 시기. 시행자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으면 확정된 청산금을 공고 다음날 확정이 된다 그랬죠.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유보하는 겁니다. 단 역시 환지 정하지 아니한 땅은 미리 할 수 있다 그 얘기고 예외고. 청소의 징수유보 방법 넘겨보세요. 원칙은 일괄징수, 일괄구 한꺼번에 주고받는 게 원칙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자를 붙여 분할징수나 분할교부 가능하다. 이자를 붙이면 분할징수, 분할교부도 가능하다. 또 강제도 똑같죠. 앞에서 배웠던 것이랑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행정청에게 징수를 위탁하면 되고 행정청은 직접 징수할 수 있고 만약에 시장 등이 징수 위탁해서 징수를 해줬다 4% 주는 거 똑같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소멸시효.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청산금 소멸시효 5년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굳이 따지면 언제부터냐. 권리 행사할 수 있는데 환지 처분 공고 다음 날부터 5년이 되겠죠. 그리고 권리조정 얘기, 아까 이거 임대료 증감 청구 권리 포기 계약이지. 여기서 나온 얘기를 그쪽에서 예정지에서 똑같은 설계상 끌어다 썼던 겁니다. 똑같은 얘기고요. 사후절차로서 환지 등기 봅시다. 일단 소유권은 환지 처분하고 다음날 취득했지만 처분해서는 등기가 필요해서 사후절차로서 등기가 소유권 넘겨주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일반 공시랑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행자 혼자 단독 신청한다 그랬잖아요. 시행자는 환지 처분의 공고할 수는 14일 내에 등기소에 통지하고 토지나 거주에 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해야 된다. 등기 신청 강제주의고 당연히 일괄 한꺼번에 신청하는 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 시행자 혼자 일괄 한꺼번에 해야 된다죠.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환지 처분 공고 후 14일 내에는 등기 신청해야 됩니다. 정비법도 같은 규정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쪽이 같은 규정이 좀 더 세게 돼 있다 그랬죠? 거기서는 정비법은 다른 거 다 똑같은데 시기가 달라요. 여기는 환지 처분 공고 14일 내, 정비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후 시체 없이 14일도 안 기다리죠. 바로. 이번에 처분에 따른 다른 등기 제한.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때로부터 환지 등기가 있는 때까지, 환지 처분 공고된 때로부터 이제 등기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때로부터 실제 등기가 있을 때까지 중간에 다른 등기 못한다. 다른 등기 하게 되면 등기받을 사람이 이익이 침해될 수 있어서 다른 등기 할 수 없다. 다만 이때도 예외는 하나 등장하는 게 등기 신청인이 확정일부 서류에서 환지 처분 공고일 전에 등기 원인이 생겨서를 증명했다. 통제받는 공고일 전에 이미 등기 원인이 생겼음을 증명했다라면 다른 등기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비법에서는 이런 예외도 없어요. 중간에 다른 등기 무조건 못한다는 게 정비법입니다. 자, 우리 감가보상금 얘기할까요? 감가보상금은 행정청인 시행자에게만 인정하는 의무지 행정청이 아닌 자는 보상금 지급 의무 없어요. 행정청인 시행자가 보상해야 돼. 도지발 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사업 시행 후의 토지계획 총액이 사업 시행 전의 토지계획 총액보다 감소한 때 그 차익에 상당하는 감가보상금을 종전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에게 지급하라. 이거는 청산과 달라요. 여러분, 청산은 개별 토지에 대해서 개별 토지를 줄 때 이 과부족을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총액 대 총액이잖아. 사업 시행 후의 토지계획 총액을 환지반에서 비교해 봤더니 사업 시행 전의 총액보다 오히려 감소했대. 사업을 꽤 못했나? 사업했더니 오히려 감소됐게? 총액 대 총액으로 비교해요. 그래서 이 감소됐다면 차액을 거기 사업에 참여하는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을 감가보상금으로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거예요. 행정청인 시행자가.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청산과 상관없이 별도로 하는 별도의 제도인데 행정청인 시행자에게만 국한되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사실 이게 총액이 감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보류지를 너무 많이 빼내고 줄 땅을 줄이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는데 생겼으면 책임져야지 뭐 행정청이. 근데 왜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지급 의무가 없느냐. 예를 들어 행정청이 아닌 자라면 대표적으로 환지 방식으로 할 때니까 토지주나 조합이 하겠죠. 예를 들어 조합이 대표적으로 할 때 한번 볼까요? 조합이 보류지를 너무 많이 빼놔서 잘못해서 총액이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차액을 소유자에게 지급하라. 소유자가 조합원인데요. 조합원에게 조합이 차액을 지급합니다. 그럼 조합이 내는 돈은 누가 낸다 그랬어요? 조합원이 또 나눠서 내. 그럼 조합원에게 돈 걷어서 조합원에게 주겠네? 조합원에게 주고 나서 조합원에게 돈 걷겠네?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알아서 손해봐야지 뭐. 보상해줘야 그게 그거지 뭐.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싹 빼서 왼손에 그대로 왼쪽에 옮겨놓는 거야. 똑같은 얘기야 그렇게 하면. 그죠?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청인 시행자에게만 인정되는 의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이제 보칙 들어갑니다. 보칙에서는 도시발 채권 잘 보시면 돼. 자, 우리 도시발 채권이 이름 분석하면 채권은 채권인데 무엇을이야? 도시 개발을 위한 채권이잖아.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그래서 이게 공공성이 제일 강한 채권이에요. 말 그대로 채권 이름 보니까 도시개발을 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이 채권 발행해서 도시개발을 해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도시개발뿐만 아니고 이제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도 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공익성 있는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 자금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라 공공성이 가장 커서 공공성이 크기 때문에 유일하게 매입 의무가 있습니다. 공법에 나오는 채권 중에서는 공공성이 너무 강해서 매입 의무가 유일하게 있는 채권이에요. 누가 발행하느냐? 지자체장이 발행하는데 지자체장 중에서 영에서는 구체적으로 시도사라고 정해놨어요. 그건 영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도시개발은 구역지정권자가 주로 한다 그랬죠? 구역지정권자 원칙이 시도사였죠? 도시개발 사업은 시도 단위로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채권은 시도사가 발행한다고 보시면 돼. 시도사가 발행해서 공유해서 쓰겠다는 겁니다. 시도사가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이때 시도회사는 도시개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는 행안부 장관 승인, 이것도 특이해요. 그래서 원래 시도회사가 발행하는 건데 시도회사 통제하는 게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제가 공법에서 행안부 장관 나는 게 이거 두 개예요. 우리 앞에서 국회법에서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서 이익을 받는 지자체에 비용 부담할 때 둘 이상의 시도 간의 협의가 안 되면 행안부 장관이 결정한다. 도시개발 채권의 승인권자 요거 두 군데입니다. 다른 데서 행안부 장관 나면 안 돼. 자, 소멸시효 상환 1로부터 원금은 5년, 이자 2년으로 한다. 이 소멸시효가 원금이자가 달라요. 근데 이건 또 이렇게 하는 거지. 마치 원룸형에서 제가 원룸형의 최대 규모를 온룸하면서 원을 온으로 바꿔서 50이야 이렇게 했듯이, 똑같이 여기도 원금이니까 원금을 하다가 온금 이렇게 바꿔야 되면 온금 5가 되죠? 원을 온으로 바꿔서 5로 쓰는 거 두 군데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원금은 5년이에요. 원금이 5에서 5년이면 이자는 2니까 2년이 되겠네? 아까 줬다 딱 되잖아요, 이거. 그리고 여기 하나 빼놨는데, 실수로 빠진 게 있는데, 상환기간 정할 때, 이건 하나 그냥 추가해 두세요. 상환기간. 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5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지자체가 하니까 조례로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자체 조례로 정한다. 항상 구체에서 상환기간은 지자체가 발행한다면 지자체 조례로 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5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다고 보시면 돼. 5년 이상 10년 이하에서 그거 살짝 추가해 놓고요. 아이고, 채권들 나중에 다 갖다 놓고서 하여튼 비교 이렇게 정리할 때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 지자체가 발행하는 채권이 공법 중에서 두 군데가 있어요. 요거 시도지사가 발행하잖아. 또 앞에서 배웠던 돈 없는 지자체, 국계법상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 물론 매입 의무는 여기만 있지만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도 돈 없는 지자체가 발행하잖아요. 지자체가 발행하는 것이랑 상환기간 조례로 정하는 것 똑같고, 거기는 10년 내에서 정한다 그랬죠? 하한선은 없죠, 거기는? 여기도 10년이라는 건 같은 지자체가 발행할 때 10년은 똑같아요. 최대치가 10년은 똑같은데 여기는 하한선까지 있지. 5년 이상 10년 내에서. 약간 비슷하지만 차이가 있죠? 도심계획 시설 채권도 10년 내에서. 요거는 5년 이상 10년 내에서. 최대치는 똑같아. 10년. 같은 지자체. 그래서 그거 하나 적어 놓고요. 매입 의무자. 이렇게 매입 의무가 있다는 게 특징이라고. 매입 의무가. 그러니까 공고서 때문에 강제로 사게 하는 거예요. 강제로. 근데 누가 사나요? 여러분, 공공이 사요? 민간이 살 것 같아? 자, 공공이 사서 스스로 모범을 보일까요? 민간만 사게 할까? 스스로 모범 보이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니까, 그런 게. 매입 의무자. 주로 도시개발 사업으로 이익 보는 민간인이 사라 이거예요. 본인이 이익 보니까 그 중에 일부를 채권 사서 도시개발 사업에 쓰겠다 이겁니다. 공공이 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세 가지 보시면 매입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이건 원할 때 사는 게 아니죠. 무조건 정해진 사람이 사는 겁니다. 수용 사용 방식이 한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국가지자체, 정부 투쟁한 지방공사 즉 공공시행자와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수용 사용에서는 공공이 주로 사실 시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공공시행자가 사는 게 아니고 이 공공시행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공사 하나 딴 사람, 도급계약 체결한 자. 그럼 도급계약 체결해서 그만큼 이익 볼 테니까 그 중에 일부를 채권 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번은 국가지자체, 정부 투자한 지방사업 외의 사업 시행자. 민간 시행자 아닙니까? 공공시행자는 안 사요. 민간인이 시행자로 됐다 그러면은 시행자 지위 취득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채권 사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민간 시행자는 사야 돼요. 공공시행자는 안 사고. 또 국회법에 의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자 중에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 자, 우리 국회법상 개발행위 허가제 중에서 형질 변경 허가를 받은 자도 사야 돼요. 형질 변경 허가가 되면은 집 지을 수 없는 땅 집 지을 수 있게 바뀔 테니까 가격 올라갈 테니까 그 중에 일부를 사라 이렇게 해서 도심계획 시설 사업 등에 쓰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는 거 그걸 잘 보시고 그건 제가 별표 2개 해놨잖아요. 아이고 2번도 보여드릴까? 구역의 지정 설치 별표는 안 해놨는데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에서 시설 설치할 때 얘기해요. 아니 보통 사업 시행자가 다 하지만 시설 중에서도 일정한 기반 시설은 꼭 시행자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설치 의무자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어요. 모든 걸 다 시행자가 설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상하수도만큼은 지자체가 설치 의무를 진다는 거예요. 지자체가. 다른 기반시설과 달리 도로와 상하수도는 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에도 지자체가 설치 의무를 집니다.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설도 아주 전문적인 시설 중도 아닙니까?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설 전문적인 시설들이에요. 시행자가 어떻게 설치하겠습니까?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가 조합이 한다. 조합이 뭔 기술이 있다고 이런 거 설치하겠어요. 이거는 그 전문성을 가진 그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그 시설을 공급하는 자가 스스로 설치하고 사용료 같은 거 받으라 이거예요. 전기라면 한전이, 통신이면 통신회사가 그죠? 가스회사 이런 사람들이 직접 설치하라는 거지. 살짝 한번 보시고 있대. 설치 비용은 설치 의무자가 항상 부담하겠죠. 설치 의무자가 자기 비용으로 설치하는 게 어디서나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전기시설을 사업시행자가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여러분 전기시설만큼은 보통 지중선로로 설치 안 해요. 지중선로는 땅에 묻어서 설치하는 거잖아. 전봇대에서 위로 설치하죠? 이게 보통 있어야 되나. 그래서 지중선로로 설치한다면은 지상은 깨끗해집니다. 땅에 묻으니까. 그래서 도시 경관이 좋아지면서 그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게 땅에 까는 게 위 지상에 하는 것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지중선로로 설치할 것을 이렇게 특수한 것을 설치를 요청하면 특수 설치인데 이거 설치의무자가 다 부담하는 거는 억울하잖아요. 정상으로 설치 안 되는데. 그래서 요청한다면 공급하는 자, 원래 설치할 공급하는 자와 특수 설치인 지정 설치를 요청한 자가 각각 반씩 내면 공평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비율로 설치금을 부담하는데 이때도 다시 얘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주로 민간 당사자가 하기 때문에 이때 전부 환지 방식에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민간인이 주라니까 공공이 좀 더 내라.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반반이 아니고 3분의 2 좀 더 내고 요청한 자가 그 전부 환지 방식의 시행자겠죠? 요청한 자가 3분의 1 내라 이런 얘기까지도 있어서 한 번 냈던 적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별표는 안 해드렸는데 이렇게 해서 개발법 끝났고 이제 정비법에 또 1시간 정도 분량할 정비법을 들어가야 되겠죠. 제가 뭐 예상 그 나눠드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이제 딱 8회 중에서 딱 오늘이 이제 4회째인데, 그지? 정비법이 일부 들어가야 딱 50%가 되는 거예요. 그게. 출제 비전상으로. 그래서 지금이 아주 진짜 적절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원래 아까 좀 시간을 오버했기 때문에 10분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금 40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원래 10분 돼야 되는데 세술은 세부대라는 원리에 따라서 10분 쉬고 나서 정각에 시작을 하겠습니다.